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한미 정상회담 외신들도 다들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죠. 미국 언론, 중국 언론, 일본 다들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먼저 미국 언론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 언론들 역시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이제 분석을 해놨던 것에서 아주 크게 비슷하겠죠, 그렇죠. 예. 크게 벗어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워낙 분석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우리가 보자면은 여태까지 이제 한미 외교 관계를 찰떡 공조 여기에 이제 많이 맞춰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어떤 큰일 나는 것처럼 많이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꼭 그럴 것까지 있냐? 그 두 나라가 안 맞을 수 있는 것. 있다. 근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정상의 스타일도 그렇고 외교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29일자 USA Today 미국 신문이죠. 여기서 예. 어떤 내용들 나온다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 덜 대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예. 이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 군사 조치 위협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덜 대결적인 접근 방식과 최대한의 압박. 네. 요게 차이가 있다. 그거죠. 네. 이제 조율을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9일, 30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이견을 둘러싼 싸움을 피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예. 정상회담이라는 게 원래 각자 입장이 있어도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싸우고 네. 절충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한 거네요. USA 투데이도. 결국은 그러니까는 정상들이라 하더라도 각국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거를 쌓으면서 또 어떤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했던 것 같고 특히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28일자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친분을 형성해서 어떤 갈등이든 완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을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다른 정상들과의 친분, 그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안을 개인화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제프리 베이더라고 하는 이제 백악관의 현재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에 비해서 우리가 보아온 관계와 비교할 때 더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그 인물인데 제프리 베이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우리도 많이 했었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베이더 역시 전 백악관 보좌관 이야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 바라죠. 그리고 백악관도 분명 이와 같은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겠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역시 같은 뉴욕타임스 신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의 일부 인사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문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대변화와도 같은 것이다. 이는 특히 북한과 지금과 같은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바라는 청년층 유권자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관계를 바라는 남북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네. 청년층 유권자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이를 한국판 브렉시트라 칭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다른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제 관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28일자입니다. 한국이 트럼프의 무역 위협 잠재하기 위해서 재벌 총수 동행. 이 제목이 괜찮네요. 네.
무역 위협에 잠재우기 위해 재벌 총수들이 같이 간다. 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방문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협상, 그러니까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 과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헐업을 끔찍한 협상이다. 그 한미 FTA를 이끌어서 일방적인 협상이다. 이런 이제 비난을 한 바 있었는데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근데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발효 전부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2배로 증가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 지적을 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는 FTA 때문에 갑자기 미국이 어떤 그 불리한 상황으로 갔다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무역이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안보 이슈에 초점이 맞춰지길 희망하고 있다. 네. 그러나 한미 정상이 한미 FTA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지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제목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재벌 총수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또 예상을 했더라고요. 미국에 많이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걸로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이번에 그 대통령 대동하고 가는 재계 인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쭉 이렇게 저 나열을 하면서 어떤 인물이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기도 했네요. 네. 트럼프의 무역 위협에 잠재우기 위해 재벌 총수가 동행한다. 네. 또 중국 언론들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네. 그 환구시보 외교 국제문제 전문지죠. 그 핑퐁 외교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에 핑퐁 외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그 70년대 그 외교 그렇죠. 우리에서 떠오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의 그 스포츠 단일팀 이야기 화두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핑퐁 외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한이 사실상 단일팀을 구성에 참가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 스포츠를 돌파구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예측도 같이 내놨고요. 어쨌든 스포츠 카드를 던졌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 당시에 그 탁구 교류 그거를 이제 빗댄 거군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국의 신화망인데요. 이게 신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인터넷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그 통신이죠. 거기서 이제 한 전문가 장둥민 라오닝 동북아 연구원 원장이 기고문이 하나 있는데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본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 관계 강화를 재차 천명 확인하고 동맹 관계에 대한 그 양국의 새 정부 인식과 실현 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전망.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한미 경제 무역 관계의 투자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전망이다. 세 번째가 이제 대북 접촉, 그다음에 교류 정책 방안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언급을 할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미 양국이 이제 공동 이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도 존재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공통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지, 동맹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네요. 중국 언론들은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민감할 줄 알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좀 담담한 그런 보도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관련 보도가 저는 비교적 최근 것들만 지금 뽑아왔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사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난주에는 중국 언론들이 그 사드 관련 문제들을 많이 좀 다루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시점 그때 이제 나온 보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거는 조금 덜 나오고, 근데 일단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거겠죠. 며칠 지나 보면 또 어떤 다른 보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일본 언론들도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뭐 예상하는 그런 겁니다.
아사히 신문이 29일자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어디까지 문재인 대통령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초점이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제목이 한미 정상 사드나 대북 공동 보조 취하나.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했고요. 한국 정부는 이번 그 정상 사이에 그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미의 최대 목적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의미를 자리매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을 지나면 이제 정상회담 결과들이 발표가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 중국 언론 또 일본 언론이 어떻게 좀 반응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주말이 지난 다음에 보도들이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미 정상회담 부분은 그렇고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한미 정상회담 외신들도 다들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죠. 미국 언론, 중국 언론, 일본 다들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먼저 미국 언론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 언론들 역시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이제 분석을 해놨던 것에서 아주 크게 비슷하겠죠, 그렇죠. 크게 벗어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을 워낙 분석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우리가 보자면은 여태까지 이제 한미 외교 관계를 찰떡 공조 여기에 이제 많이 맞춰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어떤 큰일 나는 것처럼 많이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럴 것까지 있냐? 그 두 나라가 안 맞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근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정상의 스타일도 그렇고 외교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29일자 USA Today 미국 신문이죠. 여기서 어떤 내용들 나온다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서 덜 대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 군사 조치 위협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추구해 더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그 인물인데 제프리 베이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우리도 많이 했었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베이더 역시 전 백악관 보좌관 이야기인데요. 문 대통령이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 바라죠. 그리고 백악관도 분명 이와 같은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역시 같은 뉴욕타임스 신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의 일부 인사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문 대통령 맥락에서 28일자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인 친분을 형성해서 어떤 갈등이든 완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을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다른 정상들과의 친분, 그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안을 개인화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제프리 베이더라고 하는 이제 그 백악관의 현재 그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에 비해서 우리가 보아온 관계와 비교할 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덜 대결적인 접근 방식과 최대한의 압박. 요게 차이가 있다. 그거죠. 이제 조율을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9일, 30일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이견을 둘러싼 싸움을 피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게 원래 각자 입장이 있어도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싸우고 절충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한 거네요. USA Today도. 결국은 그러니까는 그 정상들이라 하더라도 각국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개인적인 친분 이런 거를 쌓으면서 또 어떤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했던 것 같고 특히 그래서 이제